층간소음으로 참다 못해 위층으로 올라온 여자. 뭐야? 그런데 왜 이래? 살을 빼고 싶으면 평소에 참았던 처먹지를 말든가. 팩폭을 날리고 운동한다고 꼴값 떨지 말고. 머리를 날려버립니다. 그리고 매일 아파트 계단에서 담배를 피워 거슬리던 꼴초 여학생도 고민 없이 모두 죽여버리죠. 이 여자에겐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? 현실에 부딪혀 자신의 꿈을 멈춘 주인공 홍화. 그녀는 개념 없는 위층 이웃의 소음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상황이었죠. 또 왜요? 최대한 침착하게 이야기를 해보려 했지만 진짜 아침부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? 운동할 거면 밖에 나가서 하던가. 아니, 하도 뭐라 해서 매트도 깔고 일부러 조용히 하고 있는데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. 그쪽이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? 저야말로 진짜 그쪽 때문에 피곤해 죽겠네요. 참 못 참겠으면 이사를 하던가. 빨리 번호를 바꾸든지 해야지. 이 아파트에는 여러 문제들이 많았죠. 그녀가 이렇게까지 참고 사는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아픈 아버지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. 그녀는 책임감이 강했기에 자신의 꿈을 먼저 쫓을 수 없었고 현재는 아버지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임상실험에까지 참여하고 있었죠. 많이 피곤하셨나봐요. 몸은 좀 어떠세요? 불면증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. 이제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 없이는 잠을 잘 수 없었던 홍화.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. 그리고 검사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. 모든 게 끝났지만 의사는 그녀에게 남은 약의 위험성에 대해 거듭 강조합니다. 남은 약은 꼭 폐기해주세요. 약을 계속 복용할 경우 꿈과 현실이 모호해지는 환각 상태나 다른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. 뭐 지금까진 괜찮았지만 그 말은즉 영원히 꿈에서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죠.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? 우리 얼굴 본 지도 오래됐고. 야,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. 야, 안 그래도 나 요즘 자꾸 이상한 꿈을 꿔서. 너가 사실 얼마 전 지훈아, 어딘가에 갇혀 쓰러져 있는 친구의 꿈을 꾼 홍화. 너 누구야? 그 꿈엔 처음 보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는 홍화를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. 너구나. 재밌네. 너도 다른 사람 꿈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? 홍화는 임상실험 후 타인의 꿈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었죠. 지훈아, 괜찮아? 응? 뭐가? 괜찮은 거지? 다행히 현실은 달랐지만 왜 그러는데? 꿈에서. 꿈? 아니야. 괜찮으면 됐어. 잠 깨워서 미안해. 꿈 때문에 친구를 불안하게 만들기 싫었던 홍화는 그냥 넘어가기로 합니다. 그런데 친구 지윤에게 다시 전화가 걸려오는데요. 그래 지훈아. 전화 끊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꿈이 좀 이상해서. 기억나? 그게 너무 끔찍해서 말을 못하겠다. 그 꿈이겠지 뭐. 확실하진 않지만 지윤도 같은 꿈을 꾼 것 같아 보였는데 많이 피곤할 텐데 빨리 자. 나도 아침 일찍 나가봐야 돼서 좀 더 자야겠다. 끊을게. 그래. 잘 자. 너무나 생생했던 꿈이어서인지 찝찝함을 떨쳐낼 수 없었죠. 다음날 지우는 결국 꿈속의 남자에게 납치당하고 맙니다. 괜찮아. 이제부터 내가 널 지켜줄 테니까.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. 그는 사이코패스 연쇄 살인마였죠. 정말 괜찮다니까. 그래. 괜찮아. 괜찮아. 예쁘다. 그래, 너 예뻐. 그 시각 층간소음으로 잠을 설친 홍화가 약을 먹고 잠을 청하려는데
꿈에서 감금되어 있는 친구를 발견합니다. 지은아, 너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어떤 미친놈이 널 납치해서 이렇게 만들었어. 살려줘, 홍아야. 너 여기가 어딘지 기억해? 잘 생각해봐. 그때 도망가! 한편 경찰은 동일범으로 추정되는 연쇄 살인 사건 현장을 조사 중이었는데 자세한 건 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 사체 훼손 상태나 시신 유기 방법이 민가동 토막살인 사건과 유사합니다. 씨발 이게 도대체 몇 번째야 이게?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8토막인데? 하지만 용의자조차 추리지 못하고 있었죠. 아무런 단서가 없다는 게 말이 돼? 에휴. 며칠 후 그런 경찰들에게 홍아가 몽타주를 만들어 찾아왔는데요. 이 사람이 범인이라는 겁니까? 범인이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이 사람을 찾으면 제 친구도 찾을 수 있어요. 범죄 현장을 목격하신 거예요? 아니요. 설명하기 좀 힘든데 차근차근 설명해 주셔야 저희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결국 그녀는 친구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는데 친구가 꿈속에서 저한테 구조 요청을 하는 게 틀림없어요. 지금 꿈에서 본 걸 신고하러 오신 거예요? 하지만 경찰들에겐 현실적으로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고 제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거 거기 아는데 봐요 아가씨.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요.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이라도 좀 가보세요. 상주는 그런 그녀를 정신 이상자 취급을 합니다. 미치겠다 정말 진짜. 어쩔 수 없이 직접 확인을 시켜줘야겠다 생각한 홍화는 곧바로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 꿈으로 들어가는데요. 여기는 상준의 꿈속이었죠. 저를 믿으셔야 돼요. 아니 누구? 조금 전 경찰서에서 뵀던 유홍화예요. 유용화? 하지만 이곳이 자신의 꿈속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상준. 여기 어디야 진짜? 여기는 형사님 꿈속이에요. 내 꿈속? 제 말을 믿어주세요. 제 말을 못 믿으시겠다면 이 사람을 찾아가면 다 설명해 줄 거예요. 그럼에도 상준은 홍화의 말을 믿지 못했죠. 이 자식. 그리고 여태 상준이 이곳에서 쫓고 있던 남자는 범인이 아니었습니다. 야, 네가 왜 여기 있어? 그의 동료였죠. 그렇게 방금 전 사건이 꿈이었던 사실을 알게 되자 이 사람을 찾아가면 다 설명해 줄 거예요. 고민 끝에 꿈에서 홍화한테 받은 명함에 적혀있던 번호로 전화를 해보는데 네, 소영경선임 연구원입니다. 꿈속에서 만난 유홍아 씨가 형사님을 여기로 보낸 거군요. 홍화의 말이 사실임을 알게 되죠. 예, 뭐 말은 안 되지만 그렇습니다. 꼭 말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. 그리고 홍화가 루시드 드림, 즉 자각몽을 꾼다는 사실과 꿈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. 저 그럼 다른 사람 꿈에 들어가는 것도 가능한 겁니까? 그렇게 홍화의 말을 믿게 된 상준은 곧바로 그녀를 찾아가죠. 작년에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어느 제약회사에서 모집하는 신약 임상실험에 지원한 적 있어요. 수면 상태를 이용해서 우울증을 치료하는 신약인데 그 약을 먹고 나서부터 저한테 이상한 능력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됐죠. 다른 사람 꿈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 말입니까? 네. 상준은 범인을 잡기 위해 그녀에게 능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해보자 제안하는데 친구 살리고 싶으면 지금 당장 친구 꿈속으로 들어가서 어디 있는지 알아내야 돼요. 홍아 씨 친구분 그놈이 곧 죽일 게 분명합니다. 그 전에 찾아야 돼요. 지훈의 오랜 친구였던 그녀는 고민 없이 그녀의 꿈속으로 들어갑니다. 안 그래도 한번 보고 싶었는데
알아서 찾아왔네. 여긴 네 집이야. 친구가 있는 것만 알려주세요. 그럼 다른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. 언제부터 남의 꿈속에 들어갈 수 있었어? 살인마는 홍화에 대해서 계속 묻기 시작하고 자신과 다르지 않은 인간이라 확신하고 있었죠. 좋아. 모처럼 신이 난다. 그때 울리는 층간소음. 또 시작. 홍화의 반응을 보고 총을 건네는 살인마.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, 그리고 이곳은 꿈이라는 점, 그녀는 결심합니다. 꿈속에서라도 뭐야? 왜 이래? 모두 죽이기로. 살을 빼고 싶으면 처먹지를 말든가. 운동한다고 꼴값 떨지 말고. 그 시각 홍화의 집을 찾아온 상준. 홍아 씨, 문 좀 열어와요. 홍아 씨, 홍아 씨, 홍아 씨, 결국 문까지 따고 들어가지만 홍아 씨, 홍아 씨, 홍아 씨, 그녀는 현실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죠. 홍아 씨, 정신 차려봐요. 홍아 씨. 왜 깨어나지 못하는 겁니까? 지금으로선 조금 더 지켜보는 것밖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상황에 상준은 큰 고민에 빠지는데 홍화는 과거의 꿈에 빠져 있었습니다. 뭘 그렇게 봐? 누구야? 이번에 복학한 선배래. 잘생겼지? 너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과거 지윤이 짝사랑하는 선배를 알게 된 홍화. 괜찮아? 혹시 저녁에 뭐해? 아무것도 안 하는데. 그럼 같이 저녁이나 먹을까? 그녀는 지훈의 마음을 알면서도 자연스럽게 선배와 사랑에 빠지게 됐고 네. 결국엔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. 하지만 결국 남편이 된 그 선배는 지훈과 바람이 납니다. 지훈은 처음부터 자신이 좋아했던 남자를 뺏어간 홍화를 늘 원망해왔던 것인지 선배에 대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고 결국 홍화를 지옥으로 몰아넣었죠. 하지만 현실에서 그랬던 것처럼 친구를 죽이지 못하는데 뭐해? 둘 다 죽이고 싶은 거 아니었어? 네 가장 친한 친구가 네 남편하고 바람이 났는데도 넌 네 친구를 버리지 않았어. 왜? 대체 왜 그런 거야? 사실은 너무 죽이고 싶었을 텐데 안 그래? 솔직히 말해봐. 사실은 네 친구가 고통스럽게 죽었으면 좋겠지. 그러길 바라지, 응? 아니야. 네가 할 수 없으면 내가 대신 죽여줄 수도 있어.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? 드디어 홍화는 현실로 돌아옵니다. 홍아 씨, 괜찮아요? 여기가 어디예요? 이제 수면 상태에서 안 깨어나서 일단 병원으로 옮겼어요. 저 친구분 찾았어요? 한편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 지훈. 우연히 열쇠를 발견하게 됐는데요. 노력 끝에 열쇠를 손에 넣게 되고 그곳을 빠져나오게 됩니다. 온 힘을 다해 최대한 멀리 도망치던 도중 그곳을 지나가던 경찰차를 발견하는데
경찰복을 입고 있는 연쇄살인마. 하지만 그 역시 살인마가 지은의 꿈속에 들어간 곳이었죠. 그 사람도 꿈을 통제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제가 꿈에서 깨어나지 못했던 거예요. 그러나 며칠 뒤 결국 지은은 살인마에게 끔찍하게 살해되었고 주소 보낼 테니까 빨리 오는 게 좋을 거야. 그는 홍아의 아버지마저 납치했죠. 그녀는 살인마의 위치를 찾기 위해 꿈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. 과연 그녀는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?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은 오는 6월 21일 개봉 예정인 영화 인 드림입니다. 우리들에게 취해 법권으로 유명한 신재호 감독의 새 작품인데요. 생계를 위해 참가한 임상실험을 통해 타인의 꿈속에 들어가 꿈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인 드림워킹을 얻게 된 홍아의 이야기와 그리고 드림워킹으로 인해 꿈속에서 마주치게 된 연쇄살인마 제인과 얽히게 되는 이야기입니다. 타인의 꿈속에 들어가 꿈을 통제한다는 설정 특성상 영화가 진행될수록 현실과 꿈의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워지기도 했는데요. 이 때문에 영화의 몰입도를 더 올려주었습니다. 본편에서는 더 큰 반전이 있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은 영화관에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